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분명히 결혼 전에 배웠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매우 자상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었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결혼을 겪어보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저의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 배웠을 때 참 세련된 시어머니셨습니다. 말씀도 고상하게 하셨고 얼굴 표정도 늘 온화한 편이라서 참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닮아서 이렇게 말수도 적고 또래에 비해 점잖구나 싶었어요. 제가 말 많은 남자를 참 싫어했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말이 많으면 안 해도 될 말들을 하게 되고 은연중에 실수도 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아무리 상대방을 배려를 해서 말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태를 다 꿰뚫을 수는 없는 일이라서 의도치 않은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했던 말도 기억을 못하고 자기가 하려던 말의 요지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왜곡해서 받아들일 때에는 서로가 오해가 생기기 쉬운 거죠. 저의 첫 남자친구가 그렇습니다. 그 친구의 밝고 활달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사귀게 되었었는데 너무 말이 많더라고요. 둘만이 나누었었던 얘기들을 친구들 앞에서 우스갯소리로 떠버리기도 하고 안 해도 될 말들을 쏟아내기도 해서 참 정남이가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그와 정반대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만 할 때에는 몰라도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신중하고 진중한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서야 시어머니가 원래 성품이 말이 적고 무게가 있는 분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저 낯을 가리느라 그러는 것도 있었고 며느리 될 사람과 새도 될 사람한테 흠 잡히지 않으려고 태도와 말투를 매킹한 탓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시어머니에 대한 첫인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곳저곳 에다가 자랑을 하고 다녔지 뭡니까. 남편이 마음에 드니까 신부님도 다 모두 마음에 드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는지도 모르죠. 친정엄마가 그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사람은 한 번 봐서는 잘 모른다. 물론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은 법이지만 처음 본 사람한테 인상을 쓰는 사람은 없는 법이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엄마의 말씀이 딱 맞았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는 않았어도 적어도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결혼 초만 해도 시부모님은 외동아들인 남편에게 항상 제게 잘하라고 자주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뿐이라서 행여나 이래저래 집착을 하고 간섭을 하시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럴 걱정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왔더니 약간 싸늘한 표정으로 제게 그러셨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면서 왜 전화 한 번을 안 했니? 뜻밖의 말씀에 남편과 제가 서로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잽싸게 그랬어요. 엄마, 전화 드렸잖아요. 내가 너한테 물었니? 라고 하시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네, 미처 전화는 중간에 못 드렸네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은 첫 공식적인 여행인데 그래도 집에서 궁금해하는 어른들을 생각을 했다면 한 번씩 전화를 줬어야지. 그게 시어른에 대한 예의다.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그러자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신혼여행지에 잘 도착을 했다고 연락을 한 번만 하면 될 것이지. 어떻게 지냈는지 신혼여행지에서 일일이 당신한테 보고라도 하란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주 점잖게 저목저목 따져가며 시아버지께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때도 아니고 신혼여행이에요. 우리가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얼마나 궁금했어요. 당신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야 워낙에 무뚝뚝하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며느리는 다르잖아요. 경치 좋고 좋은 카페에서
밥 먹고 있다고 사진 한 장 찍어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왜 갑자기 신혼여행지에서 중간에 연락 한 번 안 했냐고 하실 때에는 왜 연락을 해야지? 라고 황당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니 시어머니의 말씀이 설득이 되더라고요. 아, 두 분이 많이 궁금하셨구나.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딸이 없으시니까 살갑게 사진도 보내오고 톡도 보내오고 그러기를 바라셨구나.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음을 자책을 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바랄 걸 바라세요. 신혼여행을 갔으면 신나게 즐겁게 지내다 오기도 바쁜데 양쪽 어른들한테 연락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걸 바라는 엄마가 더 우스워요. 안 그래요, 아버지? 내 말이 그 말이다. 아마도 네 엄마가 며느리를 보더니 딸이 있는 친구들 생각이 나서 그런가 보다. 너희들 이해해라. 맨날 딸 가진 친구들이 부럽다더니만 며느리한테 그런 걸 바란가 봐. 정신 차려 당신. 며느리는 며느리지 딸은 아니야. 착각하지 말더라고. 더 이상 시아버지 말씀에 토를 달지 않으시고 넘어가긴 했지만 그때부터 시어머니 표정이 청룡열차를 타듯이 매번 자주 바뀌어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신혼여행 기간 중에 왜 전화 한 번 안 드렸을까 하고 후회도 했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에 대한 부담감은 살짝 생겼습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남편보다는 며느리인 제게 딸처럼 바라시는 게 아닌가 해서요. 아들 하나만 바라보시고 사시다가 장가를 보냈으니 며느리를 딸처럼 기대고 시어머니를 살뜰히 챙겨주기를 바라는 게 아닌지 말입니다. 저는 사실 시부모님께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어도 오버해서 살갑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제 성격상 그런 게 좀 닭살돋았거든요. 그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시어머니의 비율을 맞춰주고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가서도 시부모님의 선물을 사느라고 얼마나 진을 뺐는데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우리 신혼여행을 둘만의 시간으로 가득 채우고 또 채워서 추억을 가득 안고 돌아온 것도 바쁠 텐데 그곳에 가서도 시부모님과 시댁어른과 친정 부모님의 선물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물론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그랬지만 말이죠. 신혼여행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게 대하는 태도가 뭔지 모르지만 상당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슨 불만이라도 있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이 꽤나 부담스럽기만 했어도 그런가 보다 했네요. 편하지가 않아서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라고 물어보기도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두곤 했습니다. 그런 후로 혹시 몰라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일이라고 깜빡하고 잊어버릴까봐 일부러 달력에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하기 라고 적어놓기까지 했어요. 한번 전화를 드리게 되면 시어머니께서 바로 끊는 법이 없으셔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전화를 드려야 했어요. 참 며느리 노릇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럭저럭 결혼한 지 햇수로 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제 입에서 임신이 되었다는 소리를 기다리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매번 시어머니가 별일은 없었냐? 네 어머니. 네 몸은 괜찮냐? 네 어머니. 음식은 가려서 먹어라. 음식이요? 그래. 바깥 음식은 결코 몸에 좋은 게 아니니까 웬만하면 집밥을 해먹어. 요새 환경 호르몬이다 뭐다 해서 좀 말이 많니?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시험씨가 잔소리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새겨 들어라. 걱정 마세요. 요새 음식점들도 다 청결하게 요리를 하는데요. 모르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음식점에서 손님들 건강 챙기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줄 아냐? 그저 남는 장사를 하느라 주방에서 쓰는 남비며 후라이팬들이 죄다 몸에도 안 좋은 알루미늄 제품만 쓰지 않니? 그게 가볍고 열전도율도 좋으니까 모두 다 쓴다고 봐야지. 알루미늄에서 나쁜 성분이 나온다는 거 다 알지 않냐?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이 첫 번째 맛갓 음식을 끊는 것부터 한다더라.
유독 제 몸 챙기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리 한 번씩 쌀쌀맞게 말씀을 하셔도 며느리에 대한 속 깊은 정은 넘치신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길어지는 말씀에도 꿋꿋하게 잘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는 건강하니까 어머니랑 아버님의 건강을 더 챙기셔야죠. 저희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밭이 좋아야 씨를 뿌려도 잘 자라는 법이다. 네? 너는 우리 손주를 낳아줄 밭이란 말이다. 말 나온 김에 묻는 건데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니?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동안 전혀 티를 안 내시길래 전혀 손자에 대한 욕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네, 아직 그러네요. 일부러 임신을 피한 건 아니지? 아니에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차차 생기겠죠. 벌써 3년째야. 생겨도 진작에 생겼겠다. 네? 내가 그동안 네가 어련히 알아서 임신을 하겠거니 싶어서 아무 말도 않고 기다렸다만 이건 너무 늦지 않니? 아니에요. 생길 거예요. 걱정 마세요. 혹시라도 자식 없이 살 생각은 하덜덜 마라. 나는 죽어도 그런 며느리는 못 본다. 그런 건 아니지? 그럼요. 최소한 2명은 낳아서 잘 키울 거예요. 그럼 노력 좀 해봐라. 요새는 불임도 많다더라. 일단 내일 당장 회사에 연차라도 내서 산부인과에 가보자. 나랑 함께 가는 게 어떠냐? 나도 네 상태가 궁금해서 그런다. 뭐?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내가 이만큼 참아줬으면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도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할 일도 딱히 없으셔서 시간도 많으셔서 손주 볼 생각이 많으신가 본데요. 저는 회사에 다니는 것도 힘든데 임신하고 출산할 일이 까마득해요. 그래서 임신을 일부러 미뤘단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아직 임신이 안 된 것뿐이에요. 진땀이 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신이 안 된 것도 이상하지 않니? 내일 당장 나랑 산부인과에 가보자. 네? 저 혼자 가면 되죠. 왜 어머니랑 가요? 내 이 2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어. 도대체가 왜 아직까지 임신이 안 된 건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어머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건강해요. 설마 언니, 남들도 다 하는 임신도 못하겠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저를 끔찍 아끼신다고 착각을 했네요. 그게 다 손주 욕심이 나서 그러신 거였어요. 네가 건강해야 손주도 건강할 것 아니냐? 뭐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시어머니 말에 휘말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다 싶어서 제 입장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가 제 임신 소식을 기다린 것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낳고 안 낳고는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이니까요. 뭐? 낳고 안 낳고는 너희들 문제라고? 그럼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냐? 갑자기 시어머니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똑부러지게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랬어요. 그럼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결혼을 했으면 꼭 자식을 둬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저희들 문제예요. 뭐시라? 너 혹시 불임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애를 안 낳을 수도 있다는 거냐? 난 거듭 말하지만 애도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가 없다. 알겠냐? 어머니, 제가 불임은 아니지만 이제 와서 며느리가 애를 낳든 못 낳든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시 어째? 말하는 것 보니까 진짜로 그러긴 한 모양이네.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쳐들게 할 작정이냐? 애도 못 낳을 거면서 내 아들과 왜 결혼했어? 나랑 같이 산부인과에 가자고 해도 마다한 걸 보니까 불임이 맞나 보네. 니들이 사이가 좋은데 아직까지 임신이 안 되었다면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구만. 에이구, 내 팔자야. 어머니, 제가 불임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내가 거듭 말하지만 나는 죽어도 애도 못 낳는 며느리는 싫다. 알았냐? 애 못 낳을 거면 내 아들과 찢어져.
알았어. 뭐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에 나랑 산부인과에 가자는데 왜 마다하는 거야? 어머니, 이만 전화 끊을게요. 라고 하고 바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더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시어머니가 보란듯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은 지 한 10분도 안 되었을 겁니다.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기가 막혔어요. 진아야, 너 불임 판정을 받았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시어머니가 이제 금방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 하자 있는 며느리는 필요가 없다면서 데려가라더라. 네? 하자 있는 며느리? 우리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불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네요. 아니, 갑자기 왜 저러시냐? 네가 뭐 잘못한 게 있냐? 그게 나랑 내일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 좀 받아보자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지레짐작으로 내가 불임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그냥 끊었더니 화가 나서 엄마한테 그랬나 봐요. 그럴수록 네가 더 잘했어야지. 평소엔 여우짓도 잘하더니 왜 그래? 오히려 제가 친정엄마에게 야단만 맞았습니다. 한 말 또 하고 아니라고 해도 믿지도 않고 답답하잖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끊어버렸더니 엄마한테 보란듯이 화풀이를 내버렸네. 그러자 친정엄마가 그러셨어요. 이만한 일로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 일단 박서방이랑 함께 날 잡아서 병원에 다녀와라. 네가 불임이 아니란 사실을 내밀고 네가 할 말을 해라. 네가 불임일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어떠니? 그리고 나도 그래. 왜 아직도 임신을 안 하지? 라고 언뜻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다. 알았어요. 내가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엄마 말대로 할게요. 혹시 그러진 않겠지만 시어머니한테서 또 그런 전화가 오면 엄마도 참지 말고 한 소리 하세요. 딸 가진 게 무슨 죄예요? 뭐가 그래도 당당해서 데려가라 말아야. 웃긴 짬뽕이 따로 없네. 이런 사실을 남편에게 전부 다 말해줬어요. 남편은 화를 내며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장모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진아를 데려가라고 하셨다면서요. 너는 네 마누라가 한 말만 믿고 지금 엄마한테 성을 내는 거냐?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난 불임인 며느리는 필요가 없으니 데려가라고 한 것뿐이다. 왜? 그게 잘못됐냐?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엄마가 그러시면 제가 무슨 낯으로 장모님을 뵙겠어요? 왜 무식하게 그러셨어요? 왜 무식하게 했겠냐? 나한테 그러지 말고 네 마누라 단속이나 잘해라 이 썩을 놈아. 네 마누라가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그랬겠냐? 진아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진아가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함께 가자고 했더니 툭 끊어버리더라.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과 통화 중에 전화를 끊어버려? 너 솔직히 말해봐라. 진아가 아직까지 임신하지 않는 게 불임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엄마, 우리 아직 젊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고 안 낳고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왜 그러세요? 마치 옛날 할매들같이 왜 그러시냐고요. 엄마가 아들 하나 낳아놓고 좋은 꼴 보셨어요? 엄마가 키껏 저를 키워주셨어도 효도 한 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러세요? 앞으로 저희들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끊어요. 라고 하고 툭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바로 그러셨어요. 네가 태방이한테 뭐라고 했기를 저렇게 열을 내고 달려드냐? 내가 너를 이렇게나 형편없이 보진 않았는데 정말 실망이구나. 내가 거듭말하지만 난 너 같은 며느리는 딱 질색이다.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는 딱 질색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잘 참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옆에 있는 남편이 듣도록 스피커폰으로 해놨어요. 따발총을 쏘아대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그렇습니다. 엄마,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하면서 또 툭 끊어버렸어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밉상 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갈 때까지 간 것 같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요. 그냥 시어머니를 되도록이면 멀리 하면서 지내는 수밖에요. 참 피곤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평생 안 보고 살 순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찾아뵈었어요. 남편이 미리 아버님께 찾아뵙겠다고 연락을 드린 터라서 아들 내외가 올 줄 알고 있었던 시어머니는 옳카니 하신 모양이었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러 온 줄 아셨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그땐 제가 죄송했어요. 일부러 시간을 두고 찾아온 거예요. 오늘 진아가 속 시원히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오해도 푸세요. 오해는 무슨 오해? 제가 나가 있을 테니까 진아랑 얘기 나누세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저만 남겨두고 방을 나갔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앞에 봉투 하나를 꺼내서 뒤밀었어요. 이게 뭐냐? 태방 씨랑 병원에 가서 함께 검사받은 결과지예요. 직접 한번 보세요. 뭘 검사를 받았다는 게야? 어머니가 제가 불임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검사를 받은 거예요.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직접 봉투를 열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결과만 말해주면 될 것이지. 잘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이걸 꼭 봐야 하냐? 라고 하시면서도 돋보기를 가져다가 자세히 읽어보셨습니다. 아니, 태방이까지 왜 쓸데없이 검사를 한 거야? 너만 하면 되지. 이게 다 뭐야? 뭐란 줄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제가 의사의 최종 소견서를 짚어주면서 읽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읽던 시어머니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다시 보고 또 보고 하시더니 제게 그러셨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한글 못 읽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어머니 아들인 태방씨가 정자수가 비정상적으로 적어서 불임이래요. 저는 지극히 정상이고요. 하자 있는 아들이니까 도로 데려가실래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험악하게 제 머리채를 잡고 꼬레꼬레 소리를 지르며 뒤흔들어 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것이 감히 여기 어디라고 시어머니를 갖고 놀 참이야? 너 오늘 내 손에 죽는 줄 알아? 그 소리에 놀란 남편과 시아버지가 방으로 뛰어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기가 팍 죽으시고 제게 사과라도 한마디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자기 아들을 병신을 만들었다며 어디다 대고 사기를 치고 자빠졌냐며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길길이 날뛰셨어요. 며느리 앞에서 떵떵거리던 시어머니가 한순간에 자존심이 팍 상해버린 탓이었어요. 그 병원 기록 검사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었죠. 감히 금방지게 시어머니 앞에 이따위를 들이밀며 하자 있는 아들을 도로 데려가시겠냐고 하는 며느리가 죽도록 미우셨던 겁니다. 반대로 하자 있는 딸을 데려가란 말을 들었던 친정엄마는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나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이 완전 예상 밖이라서 깜짝 놀라서 그때 당시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생전에 남에게 머리채를 잡혀본 적이 없어서 반정신이 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된통 당한 거죠.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호랑이처럼 또 달려들 기세라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고 얼마나 흔들어 댔던지 시어머니의 손아귀에는 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데리고 나가서 괜찮냐며 다독거렸어요. 그리고 바로 아글아글 싸대는 시어머니께로 가서 남편이 그랬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며느리 머리채를 잡아요. 네가 지금 둘이 짜고서 날 놀리는 거지? 내가 그렇게나 웃음냐?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우롱해? 엄마가 백날 그래도 엄마 아들이 불임이니까 손주 볼 생각은 포기하세요. 뭐야?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냐? 요새 것들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어른들을 갖고 놀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보다는 덜 똑똑할지는 몰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알았냐? 엄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끝이에요. 다시는 보러 안 올 테니까 우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라고 남편이 시어머니께 큰 소리로 악을 써대자 그 기세에 눌렸는지 시어머니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것도 의외였어요. 나한테는 그렇게 기세등등 하시더니 아들은 무서운 줄 아시네. 그런 남편을 시아버지가 대덕거리며 데리고 나와서 저를 데리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열불을 내는 남편을 끌며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산발한 채로 남편에게 어서 가자고 해도 남편의 시어머니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대신에 다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심한 말을 시어머니께 쏟아내던지 시아버지가 남편을 타독거리며 그만하고 가라고 하시다가 남편보다 더 큰 소리로 야단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네 엄마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며 머리채도 잡힐 수도 있는 거지. 얼마나 오만불손하게 나왔으면 그랬겠냐? 건방지게 어디다 큰 소리 치고 지랄이야. 그러자 남편이 시아버지께 또 되들었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못할 게 뭐가 있냐? 나라도 며느리가 내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했으면 머리채가 아니라 그 뭐라도 잡아 흔들었을 거다. 어디 어른들 심기는 살피지도 않고 건방지게 굴었으면 그랬겠어? 이것들이 오냐오냐 하고 뜻받들어주곤 했더니만 완전히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아네. 얼른 꺼지지 못해? 아버지 너무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머리채 잡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네? 건방 떨지 말고 얼른 가지 못해? 라고 하시며 시아버지가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위아래도 몰라보고 어디에다 소리 지르고 자빠졌어? 이젠 다 커서 몸도 크고 목소리도 크니까 애미애비도 안 보이냐? 니들 둘이 이렇게 똑같으니까 네 엄마가 네 마누라 머리채를 잡은 것 아니냐? 시어머니가 조용히 있다가 시아버지가 남편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자 놀라서 시아버지를 말리며 그러셨습니다. 태방이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왜 애를 때리고 그래요? 내가 지 마누라 머리채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말로 하지 왜 다 큰 애를 잡으려고 해요? 라고 하시다가 남편을 제게로 등 떠밀며 그러셨습니다. 그래 태방아, 내가 네 마누라 머리채를 잡은 것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반성할 테니까 얼른 가라. 너랑 인연을 끊고 살아도 되니까 얼른 가서 니들끼리 잘 살아. 너도 알잖아. 네 아버지가 한번 화가 나면 끝을 보는 성격이잖니. 얼른 네 마누라 데리고 가라니까. 라고 하시며 있는 힘껏 남편을 밖으로 밀어내셨습니다. 저한테도 내가 잘못했다 아가. 네 시아버지가 더 성을 내시기 전에 얼른 가라. 어서 가. 라며 순식간에 저에게 사과하시면서 저도 밖으로 밀어내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정신없는 통에 얼떨결에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우 차에 타고 진정을 하고 서로를 쳐다봤는데 제가 산발한 채로 눈물 범벅인 얼굴에 동그란 두 눈으로 걱정된 듯이 남편을 쳐다보니까 먼저 피식 웃었습니다. 자긴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와?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정말 웃기네. 자기 몰골이 너무 웃겨. 아버님한테 뺨 맞은 건 괜찮아? 세상에, 그렇게 인자하신 아버님이 그렇게 무섭게 당신 뺨을 때릴 줄은 몰랐네. 얼마나 세게 때리셨는 줄 알아? 자기 어떻게 되는 줄 알았다니까. 괜찮아? 그러자 남편이 저를 꼭 껴안아주며 그랬습니다. 아이고, 내 걱정을 해주는 건 우리 마누라밖에 없네. 미안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기도 좀 보기 안 좋더라. 적당히 했었어야지. 어머니도 아무 말도 않고 계시면 조금은 누그러지신 건데 아버님 앞에서 어머니를 그렇게 닥달을 했으니 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 나도 머리채를 잡힐 때에는 어떻게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라고 했는데 나도 어머니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해버렸잖아. 아무튼 이런 꼴을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네가 머리채를 잡힌 것을 보고 헷가닥했나 봐. 엄마가 미워 죽겠더라고.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났나 봐. 뺨 맞은 것은 내가 사춘기 때 엄마한테 대들 때 말고는 그 후로는 처음이야. 그래, 나도 아버님이 무서웠어. 아버님이 엄청 화가 많이 나셨는데 참고 참다가 그러신 것 같았어. 자기가 눈치 없이 계속해서 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대니까 아버님도 이건 아니다 싶으신 거야. 우리 다음엔 이러지 말자.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식구가 들어와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나빠졌다는 말도 듣기 싫고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연을 끊었다는 말도 듣기 싫었습니다.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똑같이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고상하고 점잖은 분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기대했던 행동을 할 것이란 것은 나의 착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은 것은 결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저의 불손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기이한 외동아들이라서 손주 욕심도 많으셨던 시어머니가 그 아들이 불임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실 앞에서 며느리가 하자 있는 아들을 데려가실 거냐고 비아냥거렸으니 얼마나 정신이 획 돌아버리셨을까요? 자기 잔잘못은 나중 일이고 일단 당해본 그 심정은 어땠겠어요? 그 이후에 시아버지가 저희 친정엄마에게 정식으로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안사람을 대신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너무 편에 빠져서 손주가 간절했나 봅니다. 이렇게 사돈처럼 봉사활동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참 뵐 면목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로 시어머니도 말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셨을 겁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이나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늘상 하던 안부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이 가까웠는데 톡이 하나 왔어요. 시어머니가 그 일이 있은 후 처음으로 톡을 주셨더라고요. 네가 좋아하는 양념게장을 해서 집 앞에 갖다가 놨다. 라고 하셨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정엄마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친정엄마를 찾아뵙고 사과를 했다고 하셨어요. 양념게장을 한가득 해오셨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며 정성이 대단하시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서로 어색하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조심스럽게 손을 내미셨으니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려고요. 아직은 남편이 이대로 잠시 동안만이라도 거리를 두고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자고 합니다. 저도 그러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를 뵙는 것이 아직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거든요. 불효가 되더라도 만나서 더 큰 불효를 하느니 좀 더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